네, 어제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된 가운데 시장을 상승 쪽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일단은 우세한 듯합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도 눈에 띄었고 이제 조성우 과장님께서는 현재 시장의 위치와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 시장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조금씩 회복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또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 공기 전에 4875로 오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큰 걱정 없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네, 시장이 이제 좀 균형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말에 다행히도 미국 대선 결과가 마무리가 됐어요. 예, 이제 당선자가 바이든으로 결정이 되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불확실성은 거쳐가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인데 우리가 4년 동안 봐왔던 그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순순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시장에 좀 잔잔한 어떤 노이즈를 또 계속 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 또 어떠한 돌발 행동으로 또 시장을 흔들어댈지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4년간 남겨놓은 것은 사실 극심한 불균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떠올려 볼게요. 증시도 미국 증시만 초강세였었죠. 그리고 경제도 미국 경기만 초호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4년 동안 우방이든 적대적인 나라든 상관없이 정말 멱살 잡아 흔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빼앗아다 이제 자기 땅에 갖다 놓는 사실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극심한 불균형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균형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는 작용인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몇 개의 불균형이 우리 시장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현재 시장의 불균형 요인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던 국제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대감, 이것이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바이든 당선 그 자체가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자, 현재 시장의 불균형 요인 전 크게 3개로 봅니다. 일단 국제 질서가 균열돼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과 직접적인 부분인데 이제 과잉 유동성.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는 요인은 바로 저 첫 번째 불균형 요인이 균형으로 가는 그런 이제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WHO 탈퇴, WTO 탈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미중 무역 분쟁 등 온갖 지금 그 국제적인 갈등을 다 야기한 사람이 트럼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든은 이제 저것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또 공약을 또 내세운 만큼 파리 기후협약은 아마 이제 또 바로 가입을 네. 했다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근데 그 뒤에 따르는 저 불균형 요인들은 우리가 무조건 낙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재확산.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지금 이제 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봉쇄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경제 타격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이걸 또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은 또 다시 돈을 풀어야 되고 경기 부양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선 이후로 이제 미뤄졌었던 이제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도 아마 조만간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경기 부양책을 집행을 하고 돈을 풀게 되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 과잉 유동성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장 2,400대를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이 최근에는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누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지수 때는 우리가 장부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지만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주주 양도세에 더 빠지고 뭐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더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제거되고 불균형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수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지수대로 우리가 장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잉 유동성을 정당화시키려면 지표와 실적 개선이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국제 질서의 어떤 불균형을 균형으로 가는 것은 바이든 이 당선자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의 종식, 실적과 지표의 개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현재 없는 거니까 불균형 요인이면서도 앞으로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차트로 가볼게요. 자, 코스피 2,400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연중 최고점 부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드를 들었다면 올해 연중 최고 수익률 정도가 이제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이제 인생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종목들은 사실 이 반등장에 못 따라오는 애가 있고 또 치고 나가는 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편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된 건 답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코스피는 10월 말에 외국인의 매도 폭탄으로 잠시 출렁였다가 11월 들어서 현재까지 한 2조 원 정도를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 이 2조 가운데서 최근 이틀 동안에 1조 4천억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시장을 매수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한번 가보죠. 자, 환율도 사실은 미국 대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출렁이었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변동성을 극복하고 다시 강세 기조로 들어섰죠. 1,120원대. 그 간밤에 지난 주말에 여기에선 1,119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환율이 매우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시장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네. 첫 번째 불균형 요인이 해소되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재확산이나 뭐 경기부양책, 뭐 과잉 유동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먹구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달러 약세가 수급 측면에서는 또 외국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번호 2238님이 또 일신바이오 궁금하다라고 또 상담 문의를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손가락 두 개가 요즘 잘 올라오고 있어서 LG화학하고 카카오 있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 참 정말 여러분들께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뭐 70만 원대 매수가로 참 상담 신청 많이 들어온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전기차는 된다. 이런 기대감이고 굉장히 좀 상징적인 좀 약간 그런 기대감인데 어쨌건 주가는 이유야 뭐가 됐든 오르면 장땡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의 지금 반등은 여러분들께는 너무 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강한 반등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투자 의견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도 최근에 힘을 내면서 자 올라오고 있죠. 자, 이 두 종목의 반등에는요. 저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고 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들 종목이 다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균형 요인 세 가지 중에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과잉 유동성이라는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 어떤 시장이 왜곡되고 불균형을 초래한 건 맞잖아요. 거기에 최대 소유주가 사실 LG화하고 카카오였던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 종목이 계속 간다? 그렇다면 아마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뭐 좋은 일이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 종목들은 그냥 뭐 전고점 부근에서 아무도 손해본 구간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 끝내주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LG화학이나 카카오 더 오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종목들은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힌트를 품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일신바이오뿐만 아니라 상담 삼성전기, 뭐 알테오젠 등등 상담을 부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도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또 추후에 관련된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조성호 과장님의 심도 깊은 뷰와 함께했고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